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글을 같이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채널 이름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잖아요. 그래서 빌드업 매매라는 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흉내 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름 흉내 내면서 따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들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되게 대표적인 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단계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의 이 글을 샘플링 삼아서 저희가 좀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자, 퍽시언니님, 이거는 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뭔가 좀 단답식 답 같은 거 있잖아요. 해답 같은 거는 애초에 주식에서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오늘 영상 역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보시면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 생각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어 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아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 그래서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 고민할 거리를 한번 던져봐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스타일대로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스스로 풀어나가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결에 맞춰서 따라오는 방법, 클럽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리를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유튜브랑 카페 운영 말고 투자 클럽을 하고 있죠. 거기서는 이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공동 매매를 같이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리딩방에서 종목 추천하고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사세요 이런 거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어니스트님의 매매하는 그런 비중 조절, 평단 관리, 계좌 관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사실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영상만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면은 카페에 오셔서 여기 공지되어 있는 클럽 보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클럽은 저희 여기 주식비더 공유 카페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이 카페고요. 여기에서 전체글 보기를 누르시면 이 메뉴에 전체글 공지가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공지입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 주주회원 클럽 가입 안내, 누르시면 어떤 클럽인지 설명도 다 돼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색 링크로 가입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클럽이 뭐지? 후기를 보고 내용을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걸로 신청하시면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클럽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유선 상담도 해드리니까는 그렇게 또 궁금한 거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이 질문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본 다음에 하나씩 저희가 뜯어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질문하신 분께서는 폭시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저희 카페 회원분이고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존버만 1년 한 주린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설하고 저는 약 4개월 전부터 풀무원이라는 주식을 매일 한 주에서 두 주씩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80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계좌 상황상 매일 한두 주가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17,000원이 넘으면 사지 말고, 그러니까 17,000원 이하에서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한 16,700원 부근부터 이렇게 꾸준히 사 모았대요. 근데 해당 주식이 17,000원이 넘어선 상태가 된 겁니다. 실제 비중이 100만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7,000원 이상의 구간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게 됐겠죠. 그 시점에서 계획을 수정하였고 18,000원 이하 금액으로 300만원까지 이제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모으고 있어서 200만원 정도를 모았대요. 그래서 평단가는 17,1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2% 정도의 계좌 평가 손실 금액이 지금 찍혀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죠.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 만약에 300만원을 다 채운 상태에서 주식이 오르지 않고 또 계속 행보를 하면 계속 그 상태에서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매집을 멈추고 존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단순하게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서도 생각해 볼 거리가 한 7개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고 던져 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드업 흉내. 빌드업이라는 게 방법적으로 참 흉내내기 쉽죠. 많이들 흉내 냅니다. 방법이 쉽다고 해서 빌드업 매매가 그냥 단순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묵직한 생각의 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단순하고 쉬울수록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생각의 흐름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 수칙, 방법,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것만을 많이들 따라 하는데 거기서 오류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영상을 꾸준히 시청한다면은 제가 제안 드려보고 싶은 거는, 방법을 카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저와 버디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생각의 결을 한번 일치시켜보고 따라해보고 그 생각의 결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분 주식 존버만 1년 한 줄이니, 이게 참 많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분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4, 5, 6, 7번의 생각이 1년에 충분히 잡힐 수도 있었던 시간인데 존버만 한 1년. 예전 영상에서 이런 분들이 주식 초보 1, 주식 초보 2, 주식 초보 3 이렇게 시간은 쌓이고 경력은 쌓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디님? 주식 존버만 한 1년 어떨까요? 이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그래 주식 잘하려면 5년이나 10년 정도 걸린다니까 1년 정도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 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어니스트님 밑에서 제대로 하드 트레이닝 받으면은 솔직히 1년 안에 거의 진짜 프로에 준하는 그런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 물론 경력이 짧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부분이라던가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진짜 주식 존버만으로 1년을 한 거잖아요. 그냥 존버라는 건 그냥 사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거의. 뭐 몇 번 좀 사봤다 이런 정도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거는 발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 부분에 있어도 앞으로 1년, 2년 이 고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로 1년, 2년이 갈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만 가면. 네, 뭐 저희 감사한 구독자이자 저희 카페 회원분에게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진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왜 따라갑니까? 그렇게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클럽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님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강하게 말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네, 사실 1년이라는 시간, 투자자, 특히나 주식 초보자한테 주식을 시작한 지 첫 1년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백지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백한 상태, 그 안에다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스펀지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골든타임을 조금은 아깝게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솔직한 의견이고요. 이 시간이면은 생각의 결이나 큰 틀에서의 골자들, 투자에 필요한 골조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다소 아쉬움은 들어요.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의 결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골든타임은 유지되고 있으니 더 늪으로 빠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생각의 결을 먼저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시드머니 800만원.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800만원, 8천만원, 8억 절대적인 금액이 주는 작다 크다는 있을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어차피 800만원이나 8억이나 100%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비율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일단 이미 시드머니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것 같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제안드려 보고요. 시드머니의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데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빌드업을 이렇게 정해진 시드머니 안에서 딱 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원활하게 계획대로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작은 시드머니라고 했었던 거에서는 종목과 매칭했었을 때 주당 17,000원짜리 종목과 매칭을 시켰는데 비중이 생각보다 빨리 찰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인데 800만 원 정도의 시드라면은 뭐 예를 들면 절대 가격이 주가가 조금 더 가벼운, 좀 더 싼 그거를 고르는 게 운영하기에 좀 편리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건데 이게 뭐 이것도 사실 되게 짚어볼 게 많죠. 시드머니가 800만 원이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진 돈이 800만 원이고 더 이상 이제 늘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상 올리면 그게 부담돼서 그냥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크를 높이기 어려운 상태. 근데 그 상태가 또 1년, 2년, 3년, 4년 가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빌드업이라는 거는 본인의 시드머니도 길러나가고 수익 금액도 길러나갈 수 있는 저희는 성장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이 자체가 빌드업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가기 어렵다면 이 안에서 빌드업 매매를 이제 구조를 잘 짜서 하는 거는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여기 해당이 된다면 질문자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번이 조금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격. 제가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계획은 17,000원이 넘으면 사지 않고 그 이하만 사야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생각을 하거나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살린다? 어찌 보면 참 좋지만 그 정도가 과하게 되면은 그 가격만을 쫓아가는 그 매매가 매매 전체의 균형을 굉장히 많이 깰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17,000원 이하에서만 산다라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준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데서도 기회를 줬었는데 나중에 이어지는 얘기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했거든요. 이 연결되는 점에 저는 매매에서 이제 모순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가격 메리트를 살리려고 17,000원 이하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은 빌드업이라고 하게 되면 꾸준함이 더 중요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보이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건지는 저도 글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드백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교정해 나가고 경험치를 모순 없이 같은 결로 채워나가는 거를 되게 클럽에서도 중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경험치를 채울 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만약에 가격 메리트를 살려서 매매를 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담백하게 매매했었던 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빌드업을 따라 했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담백하게 매매한다라는 거는 17,000원 이하에서 뭐 일종의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판다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그거는 빌드업 매매가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매매죠. 사실 가격적인 선을 정해놓고서 이하에서 사고 그 이상에서 판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빌드업을 흉내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되게 모순점인 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빌드업을 접목할 때 빌드업에 대한 그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면 경험치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흉내내다 보니까 이게 섞인 거죠. 그냥 일반 박스권 매매와 빌드업 매매를 섞어서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심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그것을 아무것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채우지 못했는데 올라갔어.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이제는 18,000원 아래서 사야지로 바꾼 겁니다. 이 수정도 그냥 가격적으로 타협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매매를 위함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계획을 수정하면서 18,000원 이하 금액으로 300만 원까지 채우자라는 생각.
자, 이 생각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실성을 아마 조금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 의구심이 바로 들으신 것 같아요. 오르지 않고 만약에 횡보하면, 아니면은 18,000원 이하 금액으로 300만원까지도 채우고 아니면 그 이상을 채웠는데 만약에 쭉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 존버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당장 수정하고 난 이후에 충돌점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전부 다 말해주는 게 경험치 부족, 그리고 빌드업에 대해서 잘 이해와 이행이 안 된 상태. 근본적으로는 매매를 지금 팍시원이님이 어떤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건지 스스로도 기준이 없이 갈팡질팡한 상태, 요런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조급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18,000원 이하 금액으로 300만원까지 채우자, 이 말이 만약에 18,000원 이하 금액이 아닌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못 모으는 거잖아요. 300만원까지 얼마 안 채웠는데. 그럼 올라갈 것 같을 때 막 사게 되지 않을까요? 18,000원 넘어갈 것 같을 때 300만원까지 채워야 되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여기랑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단 지금 17,100원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되게 의미 없어지는 거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고.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도움이 되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이 7가지 항목 모두가 다 이제 고칠 것들밖에 없는 상태세요, 사실.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오해 없이 잘 듣고 좀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듣는 시청자분들도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의구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저한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글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이분이 진짜로 어떤 걸 원하는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빌드업을 잘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당장 여기서 매매는 좀 일반 매매, 박스권 매매 같은 방법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풀무원이라는 주식을 이 매매를 잘하고 싶으신 건지, 이분의 지금 이 경험을 쌓고 시간을 들여서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목적인지, 성장이 목적인지, 경험치를 쌓기 위함인지, 세련되게 자신의 잘못된 포인트들을 교정이 목적인지 등등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적과 행위와 이 사람의 환경, 수준, 실력 등등을 종합해서 거기서 가장 괜찮은 방법인지 뭔지를 저도 같이 고민해드리고 제안해드리고,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은 조금 더 보여주고 알려줘야 저도 조금 더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게, 특히 투자 분야에선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이 방법이 짱입니다, 이 방법이 그냥 필살기입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의 핏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핏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단순히 앞뒤 자르고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의구심이 든다, 어떤 게 괜찮은 방법인지 조언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지금 방향의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를 사실 확인사살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늪으로 빠지기 전에 좀 생각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기술적인 것, 방법적인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주식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 원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르지 않고 횡보를 하게 된다? 가능성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존버밖에 없다?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횡보만 하게 된다? 양호한 거죠. 하락은 불가능할까요? 하락도 가능합니다. 하락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시나리오는 존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분 스스로 인지는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여기서 방향성을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그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근데 이 폭시와니님한테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좀 되게 희망이 보이네요. 사실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인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 1, 초보 2, 초보 3, 초보 10까지 가고 막 초보 12까지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12년을 낭비하고 막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런 이유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 본인이 그 길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초보자고 때가 덜 타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 때 실학자인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쓴 글이래요. 뭐 이겁니다. 모동심이 심동모의.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모든 세상 만사가 이 겉에 껍데기가 있고 이 안쪽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겉에 껍데기 봅니다. 껍데기는 같은데 알맹이가 달라. 근데 알맹이는 같은데 껍데기가 달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진대요, 이 세상 만사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갖게 하고 알맹이는 다른 거에 되게 심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비슷한 건 가짜다. 껍데기만 같은 거는 그냥 비슷한 거일 뿐이고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치를 깨우치려면 심동모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님이 지금 초반부터 얘기했던 이 흉내내는 것, 뭐 형식적인 걸 따라하는 것, 그게 다 이제 요거잖아요. 껍데기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알맹이다. 저희는 이 알맹이를 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래도 같은 생각의 결로 따라올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클럽도 하고 있고 이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이런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일반 다른 회원분들이 계속 이 껍데기를 추구하는 거를 보게 돼요. 왜냐면 저희 손을 떠나 있으니까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본인이 그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내가 여기 모동심이 아닌가, 이거를 진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니스트님의 이 알맹이, 이 심동모의,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식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늘었다를 떠나서 이게 사실 인생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 얘기도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얘기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한번 좀 자기의 주제의식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신 많은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주식을 갓 시작하신 분들께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험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1년 시간은 정말로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는 단순히 수익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해주는 게 가치적으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시간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정주행도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클럽 놓고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